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룻기 2장 7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토멜 알 라코타 나 베 아사프티 바 오마림 아하레 하 코츠림. 자, 첫 단어는요. 아마르 동사에서 온 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입니다. 앞에 그 수확하는 자들의 책임자가 지금 보아스와 하는 이야기에 지금 룻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녀는 룻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인데요. 라카트에서 온 피엘 익톨 1인칭 공성 단수인데 형태상 이건 코르타티브입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나라는 단어가 더 붙어서 제발 이제 이런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이겠지만 이제 코르타티브라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고 거기에 나가 붙어서 제발 나를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더 강렬한 소망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코르타티브가 이어 나온 게 아니라 베카탈 1인칭 공선 낭수가 나왔습니다. 내가 모아드릴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인데 자, 요 형태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르타티브 다음에 베카탈이 나오게 되면 이건 미래 동작이나 사건을 선포하고 요구하는 시제의 시간적 논리적 귀결로서 미래 사건이나 동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나는 모아드릴 것입니다. 약간 이런 내 지금 행위에 따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바로 뒤에 곡식단들 사이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 베와 그 다음에 오메르의 복수형이 여기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사실 이 단어는요, 학자들 사이에서 꽤 논쟁이 많은 단어입니다. 사실 뭐 이 단어뿐만 아니라 2장 7절 이 자체가 굉장히 논의가 많고 어려워하는 그런 구절이라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를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1번 뜻을 선택한 건데요. 곡식단들 사이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자,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제 모은다고 하면 이건 약간 이 당시 사람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곡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확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곡식을 이제 베는 역할을 하고요. 벤 곡식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면 이제 이 곡식을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묶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묶은 걸 이제 타작마당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남아있는 이삭들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주워가는 그런 순서가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제 모아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 순서상 안 맞는 거죠.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하겠다. 약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곡식단으로 모아드린다. 이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곡식단들 사이에서 뭔가 이삭을 줍겠다는 이제 이런 의미와 약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모아드린 곡식을 단으로 묶고 싶다. 이제 약간 이런 의미가 돼서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3번처럼 이게 두 동사에 앞에 나온 두 동사에 아니 목적어로 생각해서 곡식단들을 모아드리고 싶다, 모아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학자도 있는데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번이나 2번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것은 이방 여인이 무엇보다 요청하기는 어려운 요청이었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 아니어도 이런 요청 자체가 굉장히 사실 과감하고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이후의 구절들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굉장히 뭔가 호의를 베푸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지금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하고 있는 룻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전치사의 의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뒤에 있는 단어가 그걸 또 어렵게 더 만들어주는데요. 자, 따라 뒤에 이런 의미인데 이 따라도
위치적으로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 뭔가를 할 것인가의 의미도 가능하고요. 수확하는 일이 끝난 후에도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번 수확하는 일이 끝난 뒤에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을 요구했다면 지금 1번 뜻과 2번 뜻이 좀 맞질 않죠. 네, 오히려 이 뭐뭐 따라를 2번 시간적으로 해석한다면 3번 외에는 이게 해석할 만한 게 없지만 지금 1번 위치적으로 해석했을 땐 1번, 2번, 3번이 다 가능한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 전치사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면 이 뭔가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지금 이 수확하는 자들을 따라서 간다 그러니 수확하는 자들의 뒤를 바짝 따라서 곡식단들 사이에서 모아들이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과감한 요구이고요. 수확하는 자들을 따라서 곡식단으로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거 다 과감한 요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룻은 이제 1번과 2번 뜻으로 이 전치사를 해석한다면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 윗절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타보 바 타하모드 메앗 하보켈 베 아드 아타 제 쉬브타흐 하바이트 메아트. 자, 첫 단어는요. 보에서 왔고요. 칼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직접 화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임자가 지금 이어서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녀가 서 있었다. 여기 아마드는 원래 서다라는 뜻인데요. 맥락상 여기에 뭐 남아있다, 머무르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아츠는 민과 아찌 합성어지만 뭐뭐로부터라고 해서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해서 번역할 수 있고요. 자, 그 아침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서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어와서 서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머무르다나 뭔가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녀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서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보아스가 그녀는 누구인가 라고 지금 물어볼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네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지시대명사 그것, 그 다음에 야샤브의 칼 부정사 3인칭 여성 단수 앉다 그리고 그 집 그리고 잠시. 자,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합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일부 학자들은요 이 번역을 아예 포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서 번역을 해보면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을 따르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직역을 해보면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제발 나는 줍길 원한다. 그리하여 그 수확하는 자들을 따라 곡식단들 사이에서 모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었다. 그것, 그녀가 앉다, 아니면 앉는 것, 그 집, 잠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죠. 개역 개정을 따르면 뭔가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만 직역을 해서 보면 그녀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가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단어는 제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우왕좌왕 아니면 말을 더듬고 있는 이 책임자의 어떤 말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이 요구한 것 자체를 만약에 뭐뭐 사이에서 아니면 뭐뭐으로 라고 번역을 하면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허락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요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에게 그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했고 말끝을 약간 흐리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당신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이 책임자의 상황,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저는 번역을 하고 싶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 집, 그 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기 온 일꾼들이 이제 쉬는 아마 장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룻이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직 보아스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 책임자가 그녀를 쉬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약간 겁이 나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생각은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다 생각해보고 좀 고민도 해봤을 때 이것은 룻이 과감한 요구를 했고 그 과감한 요구를 들은 이 책임자가 어떤 허락을 아니면 어떠한 그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말끝을 더듬으며 자기가 지금 어찌하기 굉장히 어렵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저 네 개의 단어들을 조합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에 넣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책은 그것을 좀 연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뭔가 조합이 안 되는 단어들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룻기 2장 7절은요. 학자들 사이에서 10개가 넘는 번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구절이고 또 제 번역도 옳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2장 7절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룻기 2장 7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